당신은 착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당신의 좋은 말과 행동에도 혹시 주변에서 무시당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늘 양보하고 배려하는데도 왜 나만 손해보는 걸까요? 착하게 굴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그리고 왜 나는 항상 마지막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남을 도와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은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여겨지며 심지어 이용당하기까지 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원에 사는 김혜란 씨는 평생을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그는 늘 사람들 속에서 바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는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였던 최은영 씨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었고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김혜란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러자 최은영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란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다 들어주고 너무 배려해서 오히려 나까지 피곤해지더라. 난 내가 싫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내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싫어지더라고. 미안하지만 좀 시간을 갖자구나. 김혜란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저 착하게 대해 왔을 뿐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착함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며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을까? 결국 그는 자신이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는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왔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는 스스로 지쳐갔고 주위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믿었던 관계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왜 만만하게 보일까? 착함과 약함을 혼동하는 사회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착한 것은 성품의 문제지만 만만하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존중받을 수 있지만 착하기만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사람들은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점점 더 이용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부족한 태도. 착한 사람들은 종종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에서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는 8가지 방법.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1.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라. 착하기만 한 사람은 좋은 친구보다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착한 성격은 타인의 입장에서는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약자의 태도로만 비춰질 뿐이다.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보이더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강경하게 표현하라. 호구가 되기보다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호함이 곧 존중받는 첫걸음이다. 실천 방법. 요청을 받을 때 즉각 대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라.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존중하라. 2. 잘 거절하라. 거절을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이 희생당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거절은 타인에게 나 자신이 그은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좋은 방식이다. 심리학자들은 단호한 거절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말한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실천 방법. 상대방의 요구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볼게라고 먼저 말하라. 불편한 요구에는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라. 거절 후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라. 3.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원칙은 행동에 힘을 실어주며 갈등이 있을 때 빨리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절대 원칙이 있는 사람을 쉽게 보지 않는다. 작은 원칙부터 시작하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지키는 연습을 하라. 실천 방법. 자신의 가치관을 글로 적어보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라. 4. 침묵할 줄 알아라. 많이 한다고 많이 말할 필요 없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라. 침묵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말을 줄이면 듣는 사람이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된다. 실천 방법. 불필요한 대화나 논쟁을 피하라. 듣는 습관을 길러라. 경청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견을 말해야 할 때는 짧고 강렬하게 전하라. 5. 소유보다 존재를 중시하라.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찾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실천 방법.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라.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아라. 불필요한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라. 6. 넘치는 친절을 베풀지 마라. 착하지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는다.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친절과 희생은 다르다. 당신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소진하지 마라. 실천 방법. 먼저 자신을 돌보고 여유가 있을 때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 때에도 경계를 정하라. 감사받지 못하는 친절은 줄이도록 노력하라. 7.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가까이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 거리두기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8. 감정을 조절하고 쉽게 흔들리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라. 강한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줄 알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나를 희생시키는 순간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착함과 강함은 공존할 수 있다. 착한 사람이 되되 단호함을 잃지 마라. 거절할 줄 아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다. 내 삶의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지켜라. 말보다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라. 불필요한 친절로 내 가치를 깎지 마라. 인간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만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오늘 착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